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조금 예민한 질문인데 과거에 뭐 친환경, 코로나 때 바이오, 얼마 전에 국내에는 2차 전지, 그리고 최근에 AI 붐 이렇게 계속 섹터가 흐름이 바뀌고 있는데 물론 AI도 앞으로 계속 가겠지만 또 다른 테마, 또 새로운 분야, 유망하게 생각하는 주 혹시 있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은 AI라는 키워드 자체가 제가 앞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AI 산업만 놓고 봤을 때도 괜찮아 보이지만은 이 AI라는 게 출현을 함으로써 사실 지금 다른 산업들에까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반도체도 가장 처음으로 지금 영향을 받고 이제 주가가 좀 좋은 상황인 거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AI 기술과의 컨버전이 얼마나 잘 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산업의 지형도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의료 쪽이나 바이오 쪽이 있잖아요. 이쪽도 단순하게 뭐 금리 인하가 시작되기 때문에 바이오가 좋을 거예요. 이런 추론도 많지만, 이 산업이 AI의 접목이 됨으로써 어떤 비용 절감 효과, 이런 매출 증대 효과들이 직접적으로 표출이 되면서 조금 더 좋아질 거다, 이런 기대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AI와 산업이 접목될 수 있는 산업들에서 또 한 번의 다른 좋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뭐 로봇이나 제약 쪽, 그리고 게임 쪽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망한 산업이다라고 얘기는 되어지고 있는데, 직접적인 테마는 반도체의 뒤를 잇는 최근의 시장 상황을 보면은 아무래도 의료나 바이오 쪽이 조금 핫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 AI가 다른 우리 지금까지 왔던 그 주식 붐하고는 좀 다른 게, 모든 산업에 진짜 다 접목될 수 있어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도, 제가 2차 전지를 비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 전기차 좋아하고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좋은데 모든 사업에 다 전망되지는 그러니까 연계되지는 않아요. 자동차나 뭐 배터리가 들어간 뭐 가전제품 관련해 연계가 되겠죠. 근데 AI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바이오, 로봇, 뭐 자동차도 그렇고 우리 뭐 핸드폰, 그냥 모든 거에 다 연결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AI 섹터는 다른 붐하고는 좀 다르다. 또 이 AI가 접목되면 으로서 방금 이야기하신 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 신약 개발할 때 예를 들어서 제약회사 같은 경우 뭐 2차, 3차 이상 실험 들어갈 때는 뭐 100만 명인가? 그걸 해서 데이터를 뽑아낸 다음에 이제 약을 출시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AI가 접목되면 그런 비용들을 정말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네. 그래서 이게 산업에 들어가게 되면 완전 센세이션을 일으킬 거라는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적용될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반대로 이 분야 혹은 이런 방법으로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 혹시 이런 의견도 주실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앞서 단타 얘기할 때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진짜 카더라에 대한 투자는, 네, 카더라 통신에 의한 투자는 정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식에서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정말 너무 무섭고. 네, 맞아요. 제일 많이 하시는 말들이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내 친구가 거기 회사에 다니는데, 또는 뭐 내가 아는 사람이 그분이랑 진짜 친한데,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이고 말이야. 너무 위험해요. 너무 위험한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저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사실. 너무 창피하지만. 네, 저도 부끄럽지만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절대 하시지 말라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뭐 뉴스에서 연일 고점 갱신, 뭐 연일 상승, 최고치 돌파, 뭐 사실 앞서 말씀드린 뭐 미국 증시나 이런 것도 대부분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그럴 때는 가급적으로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예를 들어서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조금 비중을 줄여보신다거나, 아니면 뭐 큰 자금을 지금 대기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투자를 지켜보시는 방법. 그러니까 결국 투자는 인내심과의 싸움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로 해두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되게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 고점에 대한 이야기. 아까 제가 칵테일 파티도 이야기 했었는데, 신규 투자자분들이 다들 이 고점에 들어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증시 사상 최고치 쳤다, 뭐, 지금 3월 달인데 벌써 열 몇 번 최고치 쳤다. 그때 들어오는 거거든요. 코로나 상승장 때도 그렇게 해서 아마 물리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맞습니다. 거예요. 대신에 그때 짧게 물리고 떠나면 모르겠는데, 그때 투자를 알고 손해를 보더라도 계속 이어가면 나중에 분명히 수익이 오죠. 맞습니다. 그 신규로 들어왔을 때, 이제 고점에 들어왔을 때 물리신 분들이 이제 좀 물리면서 어떻게 스터디를 하면서 계속 투자를 이어나가느냐, 아니면 중간에 그냥 바로 털고 그냥 손해만 보고 나가느냐. 여기서 첫 번째로 갈린다고 봐요, 저도요. 네.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지금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개인적인 질문 한번 드려볼까 해요. 어떻게 해서 지금 증권맨까지 되시고, 열심히 말 그대로 정말 피똥싸게 네, 이렇게 공부해서 이 자리까지 오셨는지, 구독자분들께 그 동기부여나 자기개발 관점에서 살아오신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뭐 저는 대학에서 이제 경제학을 전공을 했고요. 대학원에서는 이제 경영학을 전공을 했는데 뭐 투자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뭐 이제 항상 좀 생활과 밀접해 있잖아요. 그만큼 저도 이제 어린 시절부터 투자를 좀 많이 해왔는데 사실 주식 투자하면서 쓴맛도 많이 봤고요. 네, 쓴맛도 많이 봤고 그리고 제가 은행에서 이제 채권 매니저로 일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채권 매니저로 일하면서 사실 너무 부끄럽지만 초창기에 매매를 하고 그 각 매니저별로 손실 한도가 있어요. 자, 여기를 넘기면 안 돼요. 예, 손실 한도가 주어지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예, 손실 한도를 한번 찍고 예, 한강에 예, 되게 자주 갔던 기억이 있어요. 물론 뭐 나쁜 마음을 가지고 간 건 아니고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풀고자 이제 한강에 좀 많이 갔었는데 그때 가면요, 그 주변에 저와 같이 와이셔츠를 입은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되게 많았는데, 네, 그만큼 사실 투자라는 게 정말 쉽지 않고, 예, 정말 어려운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뭐 사실 제가 뭐 그러면은 100점 100승이냐, 모든 걸 잘하냐라고 하면 제가 이 자리에 없겠죠. 아마도. 네, 그런데 투자는 결국에는 꾸준한 관심이라고 생각해요. 뭐 성향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내가 얼마만큼 꾸준한 관심을 갖고 인내심을 갖고 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팩터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제가 예전에는 보면 가끔 좀 투자에 소심할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계속 보다가 투자를 못하는 시기를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특히 부동산 쪽에서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났었는데 오히려 이제 저희 아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답답해 했었기 때문에 빨리 사라. 왜 그걸 망설이냐라고 해서 그때 또 와이프한테 또 많이 혼났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어찌됐든 간에 자신감도 좀 얻게 되었고 제가 하나 습관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주변 분들을 뵐 때나 뭐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갈 때 또는 어떤 사회적 현상을 바라볼 때 그럼으로써 그러면 수혜받는 주식이나 그럼으로써 수혜받는 종목 또는 어떤 섹터 또 자산은 뭘까라는 고민을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 현상,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되게 나쁜 사례지만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전쟁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자산들의 가격을 급등시켰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현상들을 바라보실 때는 꼭 어떤 투자의 기회가 있을까라는 기본적인 생각에 갖는 그런 연습을 좀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좋은 이야기 방금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생활의 이 사건들, 수많은 것들을 투자의 기회로 활용을 해라. 그렇죠. 왜냐하면 이 돈이라는 게 사실 움직이기 때문에 네네.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분명히 이게 자산이 변동하고 이동합니다. 이 흐름만 잘 파악해도 또 성공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아까 그 한강 이야기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예를 들어서 증권맨, 무시한 게 아니고 증권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한데도 불구하고 압박이 엄청날 것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내 주식 내가 운영하다가 손해나면 그냥 손해났다 하고 마는 건데 이 증권가 일하시는 분들은 남의 돈이란 말이에요. 그럼요, 네. 고객 돈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한 번 신용 잃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마이너스 한 3, 40 이렇게만 나도 그 회사 이미지 아예 그냥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굉장히 압박이 심할 텐데 이거 버티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버티셨어요? 그래서 한강도 많이 갔고요. 네. 뭐 우러도 봤고요. 네, 여러 가지 많이 해봤던 것 같은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제 돈이면 털어버리고 끝내면 되는데 그게 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또 지금까지 어떤 투자에 있어서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물론 모든 사람의 돈은 다 소중하지만 진짜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증권가에 지금 회사에 혼자 계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네. 엄청난 헤드들이 정말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만약에 손실이 나는 경우도 많다는 거. 역으로 얘기하면 주식 투자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네. 저 워런 버핏 이야기를 잠깐 해보고 싶은데 워런 버핏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게 종목을 물론 좋은 기술 수많은 헤드헌터들이 있겠지만 종목을 고르는 기술보다 오히려 세월, 나이 이것 때문에 성공했다. 왜냐면 이 사람 70몇 년 투자했으니까. 맞습니다. 네네. 이게 진짜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버티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해 볼게요. 네.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 어떻게 해야 될지 하시고 싶은 이야기, 투자에 대한 마인드 또 이야기 정리해서 한번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뭐 비슷한 얘기의 반복일 것 같은데요. 주식 투자를 하시려면요, 일단은 무엇보다 나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의 성인들은 내가 어떤 성격이다, 내 어떤 성향이다, 나의 MBTI가 어떻다 정도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한 투자법을 조금 달리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물타기, 불타기, 뭐 그럼 아니면 뭐 테마 투자, 대표지수 투자 이런 여러 가지 투자 방식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잘 버티는 사람이냐, 나는 좀 잘 못 버티는 사람이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남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본인이 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을 하시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걸 바탕으로 요즘에는 저희가 이런 지금 컨텐츠도 찍고 있지만은 굉장히 다양한 투자 관련 컨텐츠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좋은 채널들을 가지고 열심히 학습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가장 안 좋은 건요, 망설이다가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가장 안 좋은 거.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해보시고 나름대로 교훈을 또 얻으시고 또 학습을 하시고 이런 과정의 반복을 하시면서 조금 성공된 투자의 길을 걸으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투자에 관해서 진짜 중요한 두 가지 요소 해주셨어요. 공부해야 된다, 이거 당연한 거고요. 네네. 내 돈이 들어가면 공부해야죠. 네. 그리고 공부 아무리 싫어하고 공부 정말 반에서 꼴찌하던 사람도 내 돈 들어가면 공부 진짜 잘해요. 그럼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전지 같은 경우는 국내의 웬만한 펀드 매니저분들보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 잘하세요. 그럼 공부가 당연히 중요하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거, 행동. 투자는요, 사실 너무 과감해도 안 되지만 너무 네. 무모해도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생각하면 내가 되겠다 싶으면 질러야 될 때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아직 경험이 많지는 않은데 게스트 분들을 한 20-30분들 정도 만나 뵀는데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무래도 내가 딱 이게 됐을 때 남들보다 과감하게 행동했던 분들이 큰 돈을 벌더라 라고 주변 분들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네. 저도 이게 정말 공감 가는 말이거든요. 내가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이제 판단이 섰으면 분명히 행동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의 승부가 많이 갈리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다만 그 행동은 신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요. 네,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 부장님 마지막으로 네. 부장님에게 투자란 어떤 것인가요? 인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죠. 네, 손실이 날 경우에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저희 가족과 함께 중요한 동반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시장에 진짜 오래 머무는 사람이 승자가 맞습니다. 네. 네, 우리 모두 승자가 돼야 되는데 네. 궁뎅이를 한번 잘 깔고 앉아봅시다. 네, 네. 부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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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